자, 오늘은 칼 융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당시 과학계가 영혼이란 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던 시대에 융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 치열한 이야기 속으로 말이죠. 융의 모든 연구는요, 사실 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광기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뇌가 고장나서 나오는 무의미한 소음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그 의미를 잊어버린 어떤 언어라면 어떨까요? 저 사람 미쳤네 하고 딱지를 붙이는 대신에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 와, 이게 바로 융이 일으킨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융이 남긴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든 미쳤다고 부른다. 당시 과학계가 딱 그랬거든요. 자기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질병이라고 이름 붙이고 끝내버렸던 거예요. 융은 바로 그 지적 오만함에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자, 그럼 융이 그렇게 반기를 들었던 세상, 그 영혼 없는 과학의 시대는 도대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한번 그 시절로 들어가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 그러니까 기존 의학계에서는요, 진단이 내려지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 뇌에 문제가 있구나. 끝. 더 이상 파고들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융한테 진단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인은 뇌가 아니라 정신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영혼은 그냥 환상이 아니라 진짜 실제하는 거라고 아주 대담하게 선언한 거예요. 융 본인이 직접 한 말인데요. 당시 과학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죠. 정신질환은 뇌의 질병이다. 이게 그냥 공식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는 거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뇌 질환이라는 딱지만 붙여놓고는 환자가 겪는 고통, 그들의 이야기, 그 영혼의 목소리는 완전히 외면해버린,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좋아요. 그럼 융이 내놓은 대안은 뭐였을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간단하면서도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딱지부터 붙이지 말고 그냥 그들의 이야기에 한번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 이거였어요. 의사가 그냥 증상 분류하는 기계가 아니라 환자의 그 혼란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탐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었죠. 이 새로운 방식이 얼마나 큰 저항에 부딪혔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융이 스승인 프로이트의 업적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길은 정신의 닫힌 영역을 엿보게 해줬지만 동시에 과학계의 속물들이 모든 새로운 발견을 위해 준비해둔 지옥의 모든 형벌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었다고요. 이건 그냥 새로운 이론 하나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존 과학계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정말 위험한 도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광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 대체 뭐가 들렸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그 대답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얼마나 깊은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 사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9살짜리 남자아이가 가위로 자기 여동생을 찔렀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던 거죠. 몇 년 동안 작은 남자가 자기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작은 남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자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결국 그 공포가 폭발해서 동생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융은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이의 환영은 그냥 헛것이 아니라 아이 내면의 범죄적 본능이 인격화된 거라고요. 아이 자신은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환영이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부 말해주고 있었던 셈이죠.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진짜 기괴한데 이걸 이해하려면 아브리액션이라는 개념을 잠깐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감정의 해소라는 뜻인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때로는 내 안에 억눌린 악한 본능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스며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 폭발해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좀 섬뜩하죠?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평범하고 존경받는 제빵사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요일 오후에 산책을 나섰죠. 그런데 그가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자기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 사이에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거죠. 자기 의식과 행동 사이에 정말 끔찍한 단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요. 와, 이 사건은 우리 무의식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할 수 있는지를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례들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융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외부 세계보다 인간의 영혼 속에서 훨씬 더 많은 범죄, 잔인함, 공포가 일어난다. 진짜 무서운 건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혼 속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모든 기이하고 끔찍하기까지 한 영혼의 이야기들, 이 경험들은 융을 하나의 거대하고 궁극적인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철학적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융의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만약 세상에 근본적인 게 있다면 그건 원자가 아니라 정신이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정신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인식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이 아니라 그 정신이 인식하는 대상인 원자가 더 근본적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당시 물질 만능주의 과학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죠. 그럼 과학계는 왜 그렇게 정신의 존재를 부정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실 좀 어이없을 만큼 간단해요. 현미경 슬라이드에 올려서 염색하고 고정시킬 수 없으니까. 딱 이겁니다. 그냥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인간 경험의 가장 핵심인 정신을 없는 셈 쳐버린 거죠. 융은 이런 과학자들의 태도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뇌를 연구하는 건 마치 거대한 대성당을 이루고 있는 돌멩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돌의 성분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돌멩이만 들여다봤어는 이 성당이 왜 지어졌는지, 이 웅장한 건물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이 숫자 80%, 이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신경과를 찾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명백히 정신적인 문제, 즉 신경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의학계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을 그냥 외면하고 오직 뇌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융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치열했던 투쟁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그 깊고 어두운 심연에 대해 얼마나 더 알게 됐을까요? 어쩌면 융이 열어젖힌 그 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건 아닐까요?